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제국제학교 국어교사 안지영. 김혜진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공모전에 제출했던 문서를 바탕으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이 수업을 설계하는데 과연 우리 학생들에게 이 주제가 왜 필요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시대적인 중요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지고 있고 학생들의 삶과 밀접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더 흥미를 가지고 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동물과의 공존을 더욱더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국어과 기능을 바탕으로 한 현실의 문제 발견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어, 국가 지식과 기능을 결합한 연설문을 작성함으로써 실천을 이어지게 하는 데 초점을 두었고요. 이 수업은 전반적으로 단원의 목표로서 인간과 함께 지구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에 대한 존중을 고민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고 중점 내용으로서 생명의 가치와 무게, 우리의 삶과의 연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탐색하는 데 있습니다. 총 12차 시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수업은 점차 교사가 주도하는 모습에서 학생이 주도가 되는 방향으로 이양되는 구조입니다. 학생들은 현실의 문제를 발견하고 탐구한 후에 실제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을 찾고 실천 방안을 마련하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연설문이라는 결과물에 대한 평가 및 성찰이 이루어집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수업은 탐구와 수행, 성찰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업이 그 전개되는 과정 안에서 언어의 기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성찰적인 요소까지 달성하기 위해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결합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것의 수단으로서 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듣기, 말하기로서 첫 번째로 제시된 국어 1에 대한 성취 기준은 다양한 자료를 재구성하여 내용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청중의 이해하기 쉽게 발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자료 활용을 통해서 자신의 주제와 연결되는 내용을 마련하고 대상 청중을 고려하여 전달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읽기 영역에서는 동일한 화제, 동일한 주제를 다른 여러 글이나 자료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읽어내는 건데요. 특히 소설, 배를 보내다, 그리고 동물 관련 웹사이트, 동물 권리 관련 신문 기사 등 다양한 글과 자료를 읽고 자신의 연설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읽은 자료들을 연결하고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쓰기 영역에서는 복합적인 자료를 활용하고 내용을 구성하고 조직한 후에 글을 쓰고 나서 전체적인 쓰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서 자신의 주제와 연결된 정보를 마련하게 하고요. 대상 청중을 고려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학생들이 자신의 또래를 기준으로 연설문을 작성하기 때문에 청중을 고려해서 어떤 언어를 선택하고 어떤 내용의 구성을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의 일반적인 단계로서 자료조사, 개요쓰기, 점검, 글쓰기, 최종 점검의 단계를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글의 일관성과 논리성을 고려하고 적합한 언어 사용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체에 해당되는 요소는요. 저희가 이번 수업에서 그 활용하는 동물 관련 단체의 홈페이지를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인데요. 그 매체 분석을 통해서 어떤 시각적, 언어적 장치가 사용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수용자 입장에서 무엇이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제가 선택한 성취 기준과의 연결되는 네, 지점입니다. 세 번째로 실제 수업이 진행되는 모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12차시로 가는데요. 먼저 이제 노란색 부분은 단원 열기랑 소개의 정도의 경험으로서 소설을 읽으면서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이 두 번째 보라색으로 이루어진 수업이 3에서 6차시인데 동물 권리와 관련된 단체들을 아이들이 조사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발표해보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이루어진 활동이 저희들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 연설하고 관련된 활동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성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단원 열기이고 가장 첫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단원이라고 하는데 실제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때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전반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와 아이들이 어떻게 활동할지 방향을 안내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저희는 크게 세 가지 활동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웹툰 한 편, 그다음에 뉴스 하나, 그리고 컬럼을 하나 읽어보면서
학생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서 좀 맛보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단원의 여정, 그래서 어떻게 최종 과제까지 가게 되고 각각의 활동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게 됩니다. 단원 안내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준비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생명으로서 가치를 가진 존재로서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 있는 대상으로서에 대한 인식이나 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자기 나름의 생각들을 가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활동들을 준비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대화와 토론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사가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교사가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거나 가르치기 형식으로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문학 텍스트 소설입니다. 개를 보내다라는 소설이고요. 굉장히 짧은 소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소설을 읽고 읽기가 끝난 친구들은 Y 차트에서 새로 발견한 내용,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은 것, 그리고 앞으로 알고 싶은 것, 세 가지 관점에서 느낀 점을 먼저 준비를 하고 전체와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과 관련돼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자세라든지 반려동물이 죽고 나서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조금씩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읽고 나서 자신의 경험들을 공유하는 학생들도 있고 혹은 이것에 대해서 몰랐는데 새로 알게 된 학생들도 있어요. 경험과 배경 지식을 만들거나 활용하는 수업으로서 이걸 준비했고 저희 성취 기준 중에 하나인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글 읽기에 관련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에서 5차 시 활동은 동물 관련 단체 교사 활동입니다. 그래서 주로 일어나는 일들은 조사와 발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모둠을 구성을 하고 자신들이 하나씩 단체들을 맡아서 그 단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단체들이 실제로 만들어낸 뭐 컬럼이라든지 혹은 뉴스라든지 영상물이라든지 혹은 그 단체 자체 사이트가 얼마나 어떤 정보나 의견들을 주기에 적합한지 등등을 탐색하는 시간을 갖고 다른 전체 수업 친구들한테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리서치로서의 의미와 저희의 최종 과제가 연설인데 연설을 우리가 대중말하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중말하기를 연습하는 단계로서 이 활동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로는 학생과 공유된 구글 슬라이드, 저희가 미리 동물 단체들이 어떤 웹사이트가 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교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목록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생들이 개인 연설을 준비할 때 소재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주제를 얻게 될 가능성이 있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이 활동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활동이 끝나고 나서 발표를 연습하는 과정에서 말하기 사용 기능에 대한 연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 있는 단체들은 다 공신력 있는 단체들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걸 조사하거나 말할 때 어디서 출처를 얻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이 전문가들이 어떻게 매체를 활용해서 사람들한테 의견을 전달하는지 그다음에 그 안에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형식의 글들이 있거든요. 이 글들을 접해보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끼리 다 조사를 하고 나면 이 웹사이트가 어떤 부분을 독자를 고려해서 청중을 고려해서 준비를 했고 이 웹사이트에서는 어떤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지 앞서 생각했던 그 학습상에 필요한 내용들을 친구들한테 안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친구들이 다른 모둠의 발표를 보면서 동료 평가를 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응답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발표한 모둠은 스스로의 거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면서 자기가 내용 구성을 잘했는지 내용 구성적인 측면과 실제로 그 전체 학생들이 앉아있을 때 내가 앞에서 나왔을 경험, 내 목소리 크기가 어때야 되고 내가 어떤 자세로 말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피드백도 듣고 스스로도 좀 고민해보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 연결 활동으로서 토다보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발표한 것들 그리고 자기들이 발표 내용에 넣지는 못했지만 찾아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이게 부족한 경우에는 교사가 미리 조금 신문 기사나 이런 거를 준비해 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슈들을 학생들이 가지고 오는 이슈와 선생님이 가지고 온 이슈에서 여기에 자신들의 이슈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유형화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생각들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테들레처럼 아이들이 이제 주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라는 거를 좀 확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8차시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의 최종 과제인 연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준비하고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주요 활동은 연설 활동을 위한 좀 기본적인 지식들을 교사가 전달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전달이 끝나고 나면 학생이 이 연설을 위해서 어떤 단계들을 거쳐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자신의 말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정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료는 설명에 대한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하겠고 저희는 이 연설이 아무래도 어떤 행동을 하자라는 설득이 필요한 연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설득 전략 3가지를 중심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거를 바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대중말하기에서 이게 쓰인 부분이 들어있는 영상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한번 이야기해보는 거를 과제 진행 순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서 학생들이 다음 시간부터 시작될 연설문 작성 활동을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어떤 활동들이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에서 10차시는 2시간 동안 학생들이 연설문을 작성하고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연설문을 실제로 수행하는 연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4단계로 나눠놨고요. 글을 쓰는 거는 개별화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람마다 속도 다르고 막히는 순간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중요한 거를 이제 1대1로 선생님과 학생이 만나는 시간을 꼭 갖게 하는 것도 같습니다. 이게 이제 초반에 이루어지는 학생들도 있고 두 번째 시간에 이루어지는 학생들도 있지만 최소한 한 번은 선생님과 만나서 자신의 과제 상황에 대해서 초반에 만나는 친구들은 계획을 얘기하고 점검을 받고 후반부는 이제 완성된 데서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고 꼭 한 번만 만나야 되는 건 아니고 추가적으로 더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최소한의 한 번의 안전장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연설문을 다 쓰고 나서는 카드라고 해서 그 진행할 때 보는 거, 안 그러면 그냥 원고를 읽게 되잖아요. 그걸 막을 수 있는 활동을 좀 준비했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이 연설의 모습이 약간 테드톡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뒤에 필요한 자료나 그림이 있다면 뒤에 비춰질 수 있도록 그때 이 이미지들을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지, 그다음에 출처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안내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준비한 연설을 친구들 앞에서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듣는 태도에 대한 것도 강조를 했고, 저 듣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동료 평가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자기 평가를 하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그때는 본인이 쓴 연설 원고, 그다음에 저희는 과제에 대한 안내표, 이거는 사실 첫 시간에 이미 나아갔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과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질지를 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자신이 준비한 시각자료 배경, 마지막 차시에는 성찰의 시간이 이루어집니다. 그 성찰은 개인 성찰지를 활용해서 스스로 배운 점이 무엇인지 를 확인하게 되고요. 먼저 개인이 스스로 시간을 갖고 성찰을 하고 모든 개인의 성찰이 끝나고 나면 학급 전체 의견을 같이 보면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점이나 나중에 이제 친구들 의견 보고 느끼는 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교사든 학생이든 다음 수업을 위한 준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전체 과정을 아우르면서 삶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뭐 내용적인 주제적인 측면도 괜찮고 아니면 내가 연설이나 대중말하기를 하는 경험 자체가 내 삶에 어떤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은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 본인한테 의미 있었던 활동, 그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이제 생각했을 때 늘어난 나의 국어 기술적인 부분, 보완해야 할 점, 다음 비슷한 과제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스스로의 배움에 대해서 점검해 보는 시간. 왼쪽에 있는 이 뭐 쓰는 방법의 이해나 생성 이거들은 다 교사가 적용을 한 거라서 학생들이 이 과정에서는 자기가 뭘 배우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배움이 끝나고 나서 아 내가 글을 쓰는 방법을 이해했구나 아이디어 생성 전략을 갖게 되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질문지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게 매력적인 연설인가 그래서 어떤 연설문이 가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스스로 생각해보게 했고 친구들이 이제 주관식으로도 추가로 어떤 친구는 여기 나온 것처럼 가죽 자켓을 입으면서 동물의 모피를 먹지 말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이런 전략 같은 것들 다른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는 전략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고 먼저 이제 저희가 이 주제적인 측면을 고르면서 동물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 향상, 사람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들에 대한 어떤 관심 확대나 주변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고, 단순히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야생동물, 야생 조류 점점점 확장해가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할 수 있는 활동,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한다던가, 블로그에 글을 쓴다던가, SNS에 관련된 뭐 사진을 모으고 자기 의견을 준다던가 이런 활동부터 동물 사회의 어떤 조직화된 단체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그리고 내가 거기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실제로 저희는 이 활동을 하고 나서 학교에 동물복지 클럽이 생겼거든요. 자기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까지 가질 수 있어서 그래서 배움에서 이제 그게 삶으로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 수업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와 비슷한 이야기인데 저희가 이런 웹사이트 같은 거를 가지고 온 거는 실제적인 맥락에서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학생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웹사이트 상에서 어떤 이미지라든지 글자 크기, 배색 레이아웃 같은 그런 시각적인 장치도 다 청자를 배려하고 고려한 것들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 어떤 효과를 내는지 이런 거를 고민을 했고 단순히 그냥 책에 써 있는 글이 아니라 생활적인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영상도 저희가 하나의 텍스트로서 다양한 형식의 글들을 보고 같은 주제를 향한 글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모습을 가질 수 있고 각각은 이런 효과를 가질 수 있구나라는 가정을 인식할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했습니다. 저희가 설계했던 것보다 학생들이 훨씬 즐겁게 배우고 또 그리고 그걸 갖고 아까 클럽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의 배움이 삶으로 이어지고 눈으로 보이게 되는 모습이 굉장히 뿌듯하고 좀 자라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먼저 이제 읽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설 계르본에다는 짧은 분량이기 때문에 45분 수업 시간에 읽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학생들이 읽기를 하는 동안에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하고 온전히 책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정답을 요구하는 방식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본인이 조직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인상적인 어떤 것,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적음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동물 관련 단체 조사하기에 대한 부분은 여러 단체들이 제시가 되어 있지만 교사가 사실 사전에 점검을 조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학생 수준에서 한지에 대한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되겠고요. 때로는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동물 단체들도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모둠 단위로 조사를 해서 아이들이 이 단체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좀 살펴보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개요 짜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쓴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학생들에게 요구할 것인가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개요표, 물론 대체적으로 저희가 처음, 중간, 끝이지만 중간 부분에 얼만큼의 문단을 요구할 것인지도 선생님께서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예시글을 제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글쓰기에 대한 점검을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평가 세부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전달해서 그걸 자신이 점검하고 또래들끼리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데 초점을 좀 두는 것을 교사의 지도상의 유의점에 두었습니다. 저희가 사용했던 그 동물 단체들입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두 번에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정하지 않고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관련성 있는 자료들을 찾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주제 자체가 실생활적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요구라든지 수업을 진행하는 당시에 이와 관련된 사건과 연관된 어떤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수업에 대한 소개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